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 날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베리아 지역에 강한 한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장기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전망입니다.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중순 이후부터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하순에는 강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1월은 올겨울 가장 추운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 중순경에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서해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눈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때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름이 육지에 도달하면서 눈을 내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기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겨울철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2월은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입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이 교대로 영향을 주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초순에는 한 차례 더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입니다. 그러나 중순 이후부터는 점차 봄 기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수량은 어떨까요? 이번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자주 남하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릴 것입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역은 대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동 지역에도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 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많은 눈을 내립니다.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 지방은 폭설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부 내륙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습니다. 습도가 낮아 화재 위험이 증가합니다.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평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많은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 한파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진동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 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의 북극 진동이 나타나면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쉽게 남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한 한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니냐 현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을 강화시킵니다. 강해진 무역풍은 적도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밀어냅니다.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에 한파를 가져옵니다. 눈은 언제 가장 많이 내릴까요?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 사이에 폭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서해안 지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올 때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파 대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의 많은 부분이 머리와 손, 목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높은 실내 온도는 실외와의 온도차를 크게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습도 유지도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의 동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 얼어 터질 수 있습니다.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부 배관에 열선을 감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파에 특히 취약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제설 작업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제설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온 후에는 빨리 치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얼어붙어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차량 운전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장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피해야 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보온 덮개를 설치하고 난방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축사도 틈새를 막아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병해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추위는 월동하는 해충의 개체 수를 감소시킵니다. 내년 봄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눈은 토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겨울철 눈은 봄철 가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라산이나 설악산의 적설량이 많으면 봄철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스키장의 설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설이 많이 내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스키장을 방문할 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겨울 철저한 대비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겨울 날씨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시면 해당 지역의 상세한 겨울 날씨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